사스를 많이 쓰는 회사는 뭐 한 50개도 쓴다면 50개의 아이디 암호를 어떻게 다 기억해요? 싱글 사인온이라 그래서 한 번 로그인하면 다 들어가게 하자. 권한 관리, 액세스 기록 관리, 계정 관리 한 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플랫폼이 돼가고 있는 거죠. 사용자한테 CRM 하고 싶다. 그 서비스가 CRM까지 하면 되는 거죠. 결제 정보라든지 주소로 그러면 한 군데로 좀 모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생산성 내에서 그 생산성 안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다뤄왔잖아요. 드디어 생산성을 넘어서서 그 다음 사스 카테고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스 카테고리는 어딘가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게 세 분야인데 네. 일단 시큐리티,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네. 약간 판매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벨롭먼트, 개발. 그래서 약간 세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네. 가지겠습니다. 보안은 사실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중요한 건가요? 아, 그럼요. 특히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네. 대한민국이 네. 무슨 인터넷 해킹 대회 같은 게 글로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항상 나가서 1등을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왠지.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안 솔루션은 네. 그렇게 유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킹으로 전 세계 1등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좋은 보안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또 회사들도 생기고 한국 약간 보안 사업이 커지고 좀 글로벌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이제 IT 출입하면서 보안 쪽에 분들 만나뵈면은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해킹대 1등 하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탑급 보안 회사에 일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막 되게 힘들어하시고. 네. 일단 한국에 큰 보안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해킹대에서 1등 하신 분들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큰 회사 가서 그냥 그 안에서 약간 보안 담당자로 일을 하는 그런 경향이라 네. 외부의 보안 솔루션은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보안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보안의 미래를 보면 저희는 점점 더 연결하고 있어요. 그쵸?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뿐만 아니라 뭐 IoT까지 네. 뭐 자동차도 또 나중에 다 연결될 거고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초연결 사회로 갈 텐데 그럴수록 보안이 위험해진 거죠. 누군가 제 자동차를 해킹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세팅을 집으로 했는데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납치를 한다든가 네. 뭐 영화에서 보던 일이지만 현실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 영화를. 아,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라고 네. 그게 미국이 공격을 받는 영화였는데 이 도시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테슬라 차를 전부 다 아직 출고 안 된 차들을 해킹해갖고 큰 길에 다 때려 박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네. 자율주행이 돼버리니까. 네. 그런 게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사이버 어택도 예전에는 그냥 시스템을 해킹해서 뭐 마비시키는 거가 이제 1단계였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미국의 굉장히 큰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예약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네. 그런데도 비행기 3,000대가 못 뜨는 거예요. 누구를 태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네. 태울지 모르는 그냥 거예요. 예약 시스템 하나 고장 났는데. 그렇죠. 근데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사실 기본적인 그 서비스가 다운된다. 뭐 한국도 얼마 전에 국가 전산망 같은 게 좀 다운되고 네. 그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되면 이제 일이 큰데 거기에서 좀 더 가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 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들을 넣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혼란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상한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은행들이 망한다. 그래서 돈을 다 빼라. 네.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쵸.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이버 스페이스와 현실이 연결이 될 거라서 약간 사이버 스테이트 해킹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 유포 아니면 정보 조작 거기에서 마지막 네. 이런 현실 세계까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이렇게 연결할수록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문이 한 개였는데 네. 이제는 문이 이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을 이제 보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 돼가고 있죠. 근데 지금 모든 걸 연결하고 100개, 1000개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요새 정말 사이트별로 이렇게 비밀번호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이 인증도 해야 되고 정말 귀찮은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다 비밀번호 거의 통일해 놓는 것 같은데 네. 귀찮기도 한데 또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도 많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모든 해킹들의 사실 이제 소셜 해킹이 제일 기본인 거고 네. 예를 들면은 뭐 아름다운 미녀가 가서 미국 그 CIA 직원을 네. 이렇게 네. 올려서 정보를 깨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뭐 암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보안이 약한 사이트에 가서 네. 암호하고 아이디를 훔쳐내면 나머지 사이트 다 뚫을 수 있는 거죠. 거의 다 비슷하니까. 네,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제 보안의 굉장히 기본이 이제 아이디 암호부터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오늘 살펴볼 회사들이 그쪽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원패스워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거를 다 거기서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대신 입력도 해주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암호를 동일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이제 얘가 만들어 주는 거죠. 랜덤하게. 그럼 네. 나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대신 입력도 다 해주니까.
사실 그 암호에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한국 그 각종 서비스들의 암호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 암호에 뭐 대문자를 넣어라, 네. 소문자를 넣어라, 네. 뭐 숫자를 넣어라, 속수문자를 줘라,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암호는 긴 게 최고예요. 거기에 그런 걸 섞었다고 이게 변수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킹하는 입장에서는 몰라요. 거기에 숫자인지 대문자인지 다 상관없거든요. 근데 괜히 그걸 복잡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복잡한 거 하나 만들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맞아요.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암호는 무조건 긴 게 최고고, 그리고 자주 바꾸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암호를 생성해 주는데 그냥 긴 걸 랜덤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관하고 이제 가끔 바꾸게 하는. 그러면 한 군데가 뚫려도 전혀 연관성이 없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암호를 하나를 만들어요. 네. 예를 들면 헬로우 월드 1, 2, 3이라고 만든다면 헬로우 월드 1, 2, 3 네이버, 헬로우 월드 1, 2, 3 카카오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들어서 본인이 외우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서비스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랜덤하게 네. 내가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만들잖아요. 네. 해커도 나중에 그 규칙을 찾아내요. 그랬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암호를 되게 독특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게 최고고 긴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원 패스워드 같은 게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게 최고죠. 이게 이제 무료로 나오는 게 뭐 삼성 패스라고, 갤럭시 전화기를 쓴다 그러면 삼성 패스가 아이디 암호를 다 기억해주고 제가 이제 지문만 찍으면 그걸 이제 입력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아이디는 그래도 제 이메일 주소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위험한 거죠. 개인정보인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 서비스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가짜 이메일 주소에 뭐 생성된 암호라면 사실 굉장히 뚫릴 가능성이 적은 거고, 그거를 이제 애플이 중간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원 패스워드나 뭐 삼성 패스보다 애플이 좀 더 월등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도 사실 또 매번 그 아이디가 또 다르면 또 관리도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거고, 암호도 계속 다르면 어쨌든 관리가 복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싱글 사인 온이라 그래서 한 번 로그인하면 다 들어가게 하자. 어디 한 군데만 하면은 거기에 연결된 서비스 하면 쭈루룩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뭐 배틀넷 데스크탑 앱 같은 그 블리자드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배틀넷 데스크탑 앱에 로그인만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블리자드 게임들은 다 로그인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싱글 사인온의 좋은 예인 거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로그인하면 뭐 네이버 뉴스, 뭐 네이버 웹툰, 뭐 네이버 맵들도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게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데, 그냥 사인 윗 구글, 뭐 사인 윗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서 바로 그 계정 가지고 그냥 로그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그냥 단순히 구글로만 로그인하게 되면 사실 자기네들 제어권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가지고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구글 가지고 계정을 만들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의 일부 정보를 가져다가 자기 계정을 만드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정을 만드는 거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구글 계정 가지고 바로 로그인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통 누르면은 그걸로 조금 뭘 더 넣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름 넣으라고 그러고 뭐 넣으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 가입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요새 그냥 그걸로 안 하고 그냥 제 이메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예 그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글로. 근데 구글로 그냥 로그인만 하면 사실상 그 해당 서비스가 권한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이메일 주소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로그인 됐다.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데 네가 알 필요는 없고 내가 로그인 시켰으니까 믿고 써,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서비스가 너무 정보가 없어서 사실 이제 권한 같은 걸 좀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로 로그인할 때도 이 사이트가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내 전화번호를 요청하는데 그건 줘도 되겠느냐, 뭐 승인받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싱글 사인온을 했을 때 이 대상 사이트와 싱글 사인온을 제공하는 그런 구글 같은 서비스 사이의 관계 같은 거는 앞으로 좀 정립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B2C 서비스라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슬랙을 써야 되고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 노션도 써야 되고, 사실 사스를 많이 쓰는 회사는 뭐 한 50개도 쓴다면 50개의 아이디 암호를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렇죠. 이거를 전부 구글로 사인한다 하긴 합니다. 구글로 로그인한다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각각의 이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한 거고, 사실 보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로그인했는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권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루커라는 그래프 그리는 솔루션이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은 뭐 10개까지 그릴 수 있다, 이 사람은 100개까지 그릴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슬랙이다 그래도 어드민 권한이다 뭐 등등, 약간 권한 관리는 좀 탑 레벨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서비스가 그래서 오크타라는 미국의 사스 회사가 나왔고, 그래서 단순히 싱글 사인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위에서 권한 관리까지, 그리고 기록 관리까지 다 해주는.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퇴사했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그 30개 계정을 다 지워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오크타 계정 하나만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철저하게 보안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노트북을 들고 뭐 하와이를 놀러 갔다. 로그인하려고 하면 본인이 확인한다. 네. 오크타에서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럼 쫙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오크타를 쓰고 있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탭이 예를 들면 크롬의 탭이 한 10개쯤 떠 있었고 그게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다양하게 떠 있었다면 그게 몽땅 다 로그아웃 돼 있어요. 강제로. 보안상.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크타로 한 번 확인하면 나머지가 전부 리프레시 되는. 굉장히 그 보안적으로 훌륭한. 그래서 이 오크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2FA라 그러죠. Two Factor Authent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 인증. 그래서 오크타의 아이디하고 암호로 로그인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구글 오텐티케이터 같은 추가 인증기를 사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다 연결돼 있어서 편하게 하지만 이게 한 번 뚫리면은 너무 위험해지니까 대신에 오크타 자체 보안은 좀 올리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갑자기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갔다든가 뭐 IP 어드레스가 바뀌었다든가 뭐 맥OS가 업데이트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오크타가 그걸 체크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중간중간에 조금 귀찮더라도 뭐 하여튼 30개 서비스 다시 로그인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오크타 같은 거를 쓰고 있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상 저희가 무슨 B2B 서비스를 같은 걸 해야 된다. 정부에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그런 기준들에도 보면은 오크타 같은 걸 사용하면 한 번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한국에서도 사실 많이 쓰는 솔루션이고 반대로 많은 솔루션들이 또 이걸 지원해요. 한국의 사스 회사들도 약간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려면 오크타를 지원해야 싱글 사인온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안 프로그램인데도 막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의 이제 제일 베이스 이제 보안 플랫폼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크타 하나로 직원들 예를 들면 권한 관리, 그다음에 액세스 기록 관리, 그다음에 뭐 계정 관리 이런 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마 뭐 큰 회사가 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구글 같은 데 이걸 사면은 근데 뭐 딴 데 기능을 제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래가 주목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라든지 온라인 스토리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스토리지에도 이제 권한 관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기본적인 권한 관리만 있잖아요. 뭐 누가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뭐 승인을 한 번 더 해준다거나 이 메일 주소는 다운받을 수 있어요. 뭐 해준다거나 그 정도의. 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사람한테 권한만 주는 건데 그 사람이 몇 번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며칠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진짜 다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록을 본다든가. 모르죠.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메일 보안도 되게 중요한데 이메일의 첨부 파일은 더 중요하죠. 왜냐면 보통 첨부 파일에 더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첨부 파일을 그냥 보냈는데 요즘은 보통 첨부 파일을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넣고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나중에 삭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도 사실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 이제 서비스가 니라라는 서비스가 있고 니라라는 서비스가 방금 그런 구글 드라이브에 권한을 뭐 며칠 동안 다운받을 수 있다, 뭐 몇 번 다운받을 수 있다, 뭐 누가 다운받았나 이런 걸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룹을 해서 예를 들면 오크타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냥 독자적인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뭐 드랍박스처럼 예를 들면 만들어서 거기가 권한 관리를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서비스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는 권한 관리를 붙여줄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지만 잘 되고 있죠. 플러그인처럼 붙는 거예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옆에 붙는 거죠. 어차피 구글 드라이브도 API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니라라는 솔루션이 옆에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그걸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모든 게 서버상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오크타와 지라 같은 것만 써도 사실 이제 계정 보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파일 보안 아니면 뭐 액세스 기록 같은 건 다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니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메일 보내고 이럴 때 파일을 첨부하면은 메일은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그 파일은 우리 회사 사람 아니면은 못 열어봐요. 네네. 그런 좀 불편해갖고 그래서 대용량 보낼 때는 네이버 가서 보내거나 제가 이거는 다른 메일로 보낼게요. 이런 거 많고 점점 더 보내야 될 파일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단위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괜찮네요. 네네. 그래서 뭐 업무용 사실 이제 이메일 솔루션,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게 좋다고 했지만 더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솔루션 중에
이런 식으로 그냥 첨부 파일을 넣으면 네. 자동으로 그거를 온라인 스토리지에 옮겨주고 링크로 바꿔서 보내주는 솔루션도 있고, 이거를 보낼 때 처음부터 권한을 그 수신자들한테만 권한을 강제 할당해서 네. 수신자들이 아니면 못 보게, 이 사람들이 포워딩을 해도 그 첨부 파일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네. 이메일 솔루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안 쪽으로 좀 더 강화된 이런 그 솔루션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필요한 회사들은 그런 걸 써야 되는 거죠. 네. 재밌는 건 일본이 또 이런 보안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중요하고 원래 그 규칙이 되게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네. 일반적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이메일 솔루션 말고 좀 버티컬하게 보안이 강화된 약간 업무용 솔루션들을 일본이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스 시장이 꽤 일본이 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잘하는 회사들 중에 일본 사스 시장 가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뭐 네이버 웍스 모바일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랑지교 소프트 지랑지교. 거기에서도 뭐 일본의 온라인 스토리지 같은 걸 보완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 회사 중에 일본 가서 사스에 성공한 경우가 있는데 다 대부분 이렇게 보안 쪽이 좀 더 강화돼서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좀 보안을 잘 챙길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일본이 네, 중요하죠. 그냥 느낌 네. 자체가. 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약간 프로세스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 업무를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을 거니까. 되게 독특합니다. 한국은 일단 끝내는 걸 목표한다면 네. 일본은 프로세스 따르는 게 더 중요한, 미국은 그냥 실리가 더 중요한, 네. 뭐든지 되게 네.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국가별로 시장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아이디랑 암호 관리까지 쭉 들었는데 저 요새 많이 신문에서 봤던 게 앞으로는 아예 비밀번호 없는 세상이 열린다 이런 기사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건 사스로보다는 이제 기반 기술 이야기이긴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아이디 암호가 많다? 네. 그러니까 뭐 원패스워드나 뭐 삼성패스로 관리를 해주자?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아이디 자체가 이메일 주소 나가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애플처럼 가짜 이메일 주소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자? 아니다, 아예 싱글 사인온으로 다 로그인하자. 근데 그것도 권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오프타 같은 사스를 쓰자. 굉장히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좀 더 궁극적으로 한 번 더 발전하는 게 아이디 암호 없이 들어가자. 내가 아이디고 내가 암호지. 우리가 어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얼굴 보고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없이 가자는 게 이제 패스키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공개 암호키 같은 기술을 써가지고 네. 제가 어떤 서비스에 로그인하려고 했을 때 그 서비스에서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제 이제 공개키 뭐 이런 키를 보내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당신 맞군요 해주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주로 전화기가 되겠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서비스에서 요청을 할 때 네. 그거에 이제 일부 키만 줘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방식이고요. 네. 이거를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떤 사이트 로그인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메시지가 오고 전화해서 제가 지문을 한번 찍으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쪽에 있었던 뭐 삼성 패스로 로그인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뭐 서비스 들어가려고 할 때 삼성 패스에 지문 찍으면 아이디 암호 들어가서.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패스키는 아이디 암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애초에. 내가 아이디인 거고 내가 암호인 거예요. 근데 뭐 보안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지문 인식이 하나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내 디바이스잖아요. 두 개가 뚫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주고받는 것들이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암호가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결국 거기서 원하는 거의 정보를 제가 일부만 주고 그거는 또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패스키라는 기술이 나와서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다 따라가기 시작했고 많은 회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진짜로 전화기에서 지문만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를 쓸 때 지문 이용해서 어디에 접속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지문을 입력을 하면은 그 삼성 휴대폰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대신 입력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아예 없애고 가입할 때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그냥 얘는 이 삼성 휴대폰과 지문 이 네. 자체가 얘의 신분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군요. 근데 이게 사용자 경험적으로도 되게 좋은 건데 네. 보안적으로도 사실 없는 게 편한 거죠. 그게 누군가가 제 아이디하고 누군가가 제 암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아니거든요. 제 전화기와 제 지문이 더 안전한 거죠. 재밌는 거는 뭐 삼성패스도 마찬가지만 뭐 제 전화기와 제 지문이지만 어쨌든 보내는 건 아이디하고 암호인 거고 네. 그걸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뚫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를 써야지 덜 안전한 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저는 비밀번호 없는 세상이 온다 그래갖고 네. 보안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왜 없애 이랬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계정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간다면 네. 이커머스에서 저희가 뭐 무슨 옷을 사려고 조그만 사이트를 가야 돼요. 네. 일단 가입해야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소를 입력해야 돼요. 네.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결제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네. 제 결제 정보, 그다음에 제 주소, 그다음에 저의 계정. 네. 예, 물론 이제 계정을 예를 들면 이런 패스키 같은 걸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뒤쪽에 있는 정보들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제 제 전화기만 갖고 모든 사이트를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도 그 모든 사이트가 각각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주소들이 또 다 달라. 심지어 이사를 다녀가지고 맞아요. 아니면 한 군데는 잘못 들어있어요. 네. 근데 제가 까먹고 들어가서 주문했더니 나머지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그재그 같은 걸 써보면 각각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저희가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죠. 네. 네이버 페이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넣어놓으면 네이버에 계정이 있는 거고 네이버에 주소가 있는 거고 네이버 결제 심지어 네. 걔들은 이제 배송까지도 연결해줘서 나는 물건만 그냥 올려놓으면 근데 이거를 좀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마당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팔아요. 네. 토마토 팝니다. 네. 라고 옆에 예를 들면 페이 윗 삼성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네. 페이 윗 삼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냥 누르면 네. 제 전화기에서 네. 나는 누구구나 알고 주소 알고 그 다음에 결제 정보 다 있잖아요. 네. 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정과 주소와 결제 정보를 한 군데서 다 할 필요 없이 관리를 하고 그게 또 안전하고 그리고 서비스별로는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플레인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토마토 팔아요 하면 끝나는 네. 거죠. 네. 나무 수많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런 세상이 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점에서 볼 때는 각각의 서비스들은 이 사용자들의 약간 구매 기록 같은 걸 보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뭐 여러 번 샀다고 여러 번 산 것도 보고 싶고 그래야 데이터 분석도 그래야 이제 CRM으로 우리 사용자한테 미래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와서 샀어요. 네.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주소로 그냥 배송을 해요. 심지어 배송도 밖에서 서비스를 해준다면 나는 박스만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서 그쵸, 보내. 그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판매자한테 모든 정보를 숨길 수도 있는 세상이 올 텐데 네. 그게 사실 판매자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려면.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좀 밸런스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수많은 계정과 수많은 서비스들의 그 주소와 결제 정보가 나눠져 있는 거는 네.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뭐 한 서비스가 털려가지고 제 신용카드 정보가 누설됐다고 제가 갑자기 새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전부 신용카드 번호를 또 업데이트해야 되는.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들이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뭐 엄청 귀찮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게 해야죠. 그 시대가 오면은 확실히 판매자별로 선택할 전략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권한도 새로운 게 추가될 것 같긴 하네요. 패스키 플러스 뭐 주소 결제 정보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게 최대한 받아와서 하는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단계가 생길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사실 이제 뭐 힘들기도 하고 아까 보안적인 요소도 있고 사고도 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회사, 사스 회사는 다 맡기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말씀드렸듯이 뭐 사용자한테 CRM 하고 싶다. 그 서비스가 CRM까지 하면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계정 결제 이런 거 다 해주고 뭐 네이버 페이한테 나 이제 사용자들한테 뉴스레터 보내고 싶어 그럼 보내주고 이 사용자들 중에서 뭐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들한테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럼 그런 거 해주고 네. 어쨌든 뭐 비용은 좀 들겠지만 약간 이 사스가 이런 모든 거를 제공해 준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게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고 사용자도 좀 더 편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데는 직접 할 것이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시큐리티 사스를 이용하는 게 뭐 옥타 같은 사스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큐리티 사스도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군요. 사업 범위가.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옥타 같은 경우는 약간 업무용 솔루션이긴 한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이커머스용 사실 이제 약간 이런 계정 서비스가 나왔다. 뭐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로그인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서 점점 이런 CRM이라든지 마케팅 기능들도 들어가면서 좀 더 발전되는 그리고 결제 정보라든지 주소록도 좀 한 군데로 좀 모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